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아침 김호성입니다. 어린 시절 얘기입니다만 저 같은 세대의 또래들은 이 다음에 커서 뭐 할래 하는 어르신들의 물음에 대통령이요, 장군이요 또는 판사요 했습니다. 안 그러셨습니까? 그럼 굳이 신분의 수직 상승을 꿈꿀 필요가 없는 좋은 환경이셨을 겁니다. 그 시절 판사는 권위였고 존경의 대상이었고 불의를 심판하는 정의의 사도였습니다. 현직 판사들이 동료 판사를 탄핵해달라고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탄핵은 처벌이 어려운 고위직을 처벌할 때 국회가 쓸 수 있는 강력한 칼입니다. 판사를 심판하는 경우가 그중 하나죠. 사법부 내에서 동료 판사에 대한 탄핵 요구가 나오는 것은 1948년 헌법 제정 이후에 최초입니다. 결정은 아슬아슬했습니다. 한 표만 부족했더라도 어제 결의안은 부결될 뻔했습니다. 이제 사법농단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할 법관들은 심판자의 주체가 아닌 심판받아야 할 객체로서 탄핵 심판대에 서게 될 운명에 처하게 됐습니다. 사법부의 불신이 입법부의 매질로 다스려질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 과정이 사법부 독립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을까요? 참으로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으로부터 법관 탄핵, 사법농단 막을 수 있을까를 주제로 관련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11월 20일 화요일입니다. 잠시 후 출발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네,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오늘 꼭 아시면 좋을 뉴스 정리해보겠습니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전국 법관 대표 회의. 여기에서 참 중요한 결정이 나온 것 같습니다. 탄핵 결의를 했는데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한 탄핵 결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이거 굉장히 좀 놀랍게 받아들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뭐 전국 법관 대표 회의는 아시다시피 부장판사급 이상 뭐 이렇게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보수적인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네네. 아슬아슬하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야말로 한 표 차이로 예. 이 탄핵 필요성을 이제 의결을 한 겁니다. 재판 독립 침해 등 행위에 대한 헌법적 확인 필요성에 대한 선언 의안. 네네. 이게 어제 의제였고요. 예. 그 결론은 징계 절차 외에 탄핵 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되어야 할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이다. 네네. 라고 이제 결정을 이제 내린 겁니다. 예. 탄핵의 주체는 이제 입법부이기 때문에 뭐 판사님들이 스스로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만 네네. 일단 그 필요성에 공감을 하는 그런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정치권도 응답을 해야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 좀 됐고요. 예.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일단 탄핵 추진하는 쪽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입장이고요. 네네. 그 반면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좀 약간 유보적인 역시 사법부 독립을 뭐 훼손해서는 안 된다라고 네네. 하는 입장을 좀 취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게 특별재판부 설치건하고는 좀 또 다른 그 사안이라고 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특별재판부 설치 같은 경우에는 뭐 헌법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네. 상당히 좀 이례적인 그런 그 사안으로 처리해야 되는 반면에 예. 탄핵 절차는 사실은 헌법에 규정된 내용이잖아요. 네네. 다만 전례가 없다 뿐인데 예, 이제까지 아직까지 뭐 법관이 탄핵된 적은 없습니다만 또 이 재판 개입 자체가 또 사법농단 자체가 굉장히 특별한 사안이었다라고 한다면 네네. 좀 적극 고려를 해봐야 할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국회에서 제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탄핵소추안 발의를 이제 하고 과반수가 이제 찬성을 예. 하면 일단 의결이 되고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심판을 하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절차를 그러니까 대통령의 탄핵 절차에 비해서는 결의 요건이 조금 좀 약간 약하죠. 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전개되는 과정이 입법부 또는 사법부의 독립 뭐 이런 관련된 이슈와 연관돼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국회 일정을 그냥 전면적으로 보이콧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전에 이제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이 있었고요. 여기서 보수야당 쪽에서는 고용세습 국정조사를 수용해라. 예. 라고 이제
그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거부를 하면서 합의 도출에 실패를 했고 그 이후에 이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자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들 그리고 간사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네네. 오늘부터 모든 국회 일정을 보류해달라라고 이제 요구를 했고요. 뭐 오늘 일단 의원총회를 열어서 구체적인 보이콧의 수위를 이제 논의한다고 합니다. 네네. 어떻게 결정이 이제 날지 좀 지켜보긴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지금 예결 소위 구성조차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좀 정수를 놓고 약간 의견이 지금 갈리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그 바른미래당의 요구도 있고 하니 한 명 정도 더 늘려서 16명으로 하자. 예전에는 이제 15명이었는데요. 그런데 반해서 이제 자유한국당 쪽은 결국 자기 편 늘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래서 이제 위원 정수를 15명으로 유지해야 한다라고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정부 예산안 처리 시한도 지금 얼마 남지 않았고 지금 이런 식으로 시간을 보낼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지금 각 당의 내부적인 어떤 그 내부적인 권력 다툼 문제하고 좀 연계가 돼가지고 불똥이 이런 식으로 지금 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자유한국당 내부 사정이 좀 복잡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되면은 그 예산안 심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실 심의로 가거나 아니면 이제 막판 이른바 빅딜로 끝나거나 뭐 이렇게 되겠죠. 이게 지금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그 과거에 보여줬던 그 연말에 마구 그 몸싸움, 고성 이런 것이 난무하는 가운데 또 무한정 연기 이게 어렵지 않습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이제는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한국노총 지도부하고 만났습니다. 네. 어제 그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을 비롯해서 이제 한국노총 지도부하고 고위급 정책 협의회를 가졌습니다. 이게 왜 가졌을까? 이건 역시 지금 22일에 출범하는 경사노위하고 좀 관련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좀 안 그래도 박원순 시장, 서울시장이 지금 한국노총 집회하는 데 가서 좀 발언한 게 약간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에 대해서 박원순 시장은 좀 반대하는 듯한. 그래서 정부 여당 내에서도 좀 다른 결을 보이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아마 좀 단속을 해야 될 필요성을 좀 느꼈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해찬 대표가 이제 이 자리에서 탄력근로제 이제 단위 기간 확대와 관련해서 악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위 기간은 확대는 하되 부작용은 최소화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민주노총도 좀 꼭 이 경사노위에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도 함께 내비쳤습니다. 때 맞춰서 노동정책실장도 어제 이제 탄력근로제 관련해서 오남용을 방지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언론에 또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뭐 어떤 그 정부 여당의 기조는 이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속에 문재인 대통령 22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식 청와대에서 개최하고 또 직접 참여까지 한다고 합니다. 민주노총의 참여 가장 큰 관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네, 최근에 그 정치권은요, 경제 이슈보다 어제 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이슈로 이슈의 중심이 그쪽으로 좀 넘어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렇지만 경제 이슈와 관련해서 앞으로 나오게 될 그 악화된 지표라든가 그 지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해법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초 저희가 섭외를 했던 것은요. 이 같은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고용 지표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소득 주도 성장론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여당의 입장을 듣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제부총리 지내신 분이시죠. 김진표 의원에게 연락을 드렸고요. 직접 관련된 이슈에 대한 질문을 몇 가지 좀 여쭤보는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표 의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뭐 이재명 지사 이슈는 좀 나중에 좀 언급해 보기로 하고요. 벌써 보름 지난 것 같습니다. 그 국가경제자문회의 이게 지금 출범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예, 그동안 어떠한 역할을 좀 하신 건지요? 예. 저희 국가경제자문회의는 그 국회 내에 경제 관련 상임위원회에 네네. 여당 쪽 간사와 정책위 의장, 저 또 의장단에서 경제 전문가들 의원들로서 경제 전문성 있는 사람 10분과 네네. 국회연구소의 수석연구위원들 10분 그리고 일반 대학이나 또 현업에 종사하시는 전문가 중에 경륜 있는 분 해서 모두 43명으로 구성되어 네네. 있습니다. 예. 이제 구성을 마치고 6개 분과위원회별로 그 분과별 위원회를 금주 목요일부터 네네. 연말까지 다 열리고 전체 회의를 통해서 기술 기반형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는 방법으로서 네네. 자본시장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네네. 것을 주제로 토론을 12월 12일 날 갖는 이런 일정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뭐 앞으로 또 활약상을 좀 기대해 보겠고요. 그런데 최근에 그 나온 경제 지표를 보면은 한은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7% 하향 조정했고 무디스가 2.5%, 내년엔 무려 2.3%까지 떨어졌습니다. 예, 이 같은 고용 지표가 신통치가 않은데 정부가 소득 주도 성장론을 계속 끌어가는 것이 맞느냐? 뭐 이런 지적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네, 이제 우리 경제에 국내외적으로 하방 압력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네. 중국과 미국 간의 통상 마찰에서 비롯된 전반적인 통상 마찰이 늘어나고 있고요. 네네. 또 반도체 경기도 이제 가격이 떨어진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면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단기간에 경제를 반전시키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예. 우리 경제는 지난 20년 동안에 매 5년마다 성장률이 1%씩 떨어지는 이런 장기 저성장의 추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것을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종전의 경제 운영을 어떻게 하냐면 재벌 대기업 중심의 성장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 20년 해보니까 계속 성장률이 떨어지니까 네네. 이것을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그 바꾸는 방법이 뭐냐 하면 소위 포용적 성장 정책입니다. 네네. 이것은 IMF나 OECD 등이 각국에 특히 우리나라에 여러 차례 권했고 문재인 정부가 이것을 받아들여서 경제의 수요 측면에서 실천하려는 정책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고 네네. 공급 측면에서 실천하려는 정책이 혁신 성장 정책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그 속성상 네네. 5천만 모두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성과가 나타나려면 소득이 늘어나서 소비가 늘고 투자가 늘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선순환이 만들어지려면 한 2, 3년 걸리게 됩니다. 예. 반면에 5천만 모두에게 동시에 적용되니까 시행 초기에 부작용은 클 수밖에 없죠. 네네. 따라서 이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보완책을 통해서 꾸준히 빨리 정착시키는 일이 필요하고요. 네네. 국민들이 좀 체감 성과를 경제가 나아지는 체감 성과를 갖고 희망을 느끼게 하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을 만들어주려면 혁신 성장을 앞당겨야 합니다. 예. 이 혁신 성장의 중심에는 기술 기반형 중소벤처 기업을 육성해야 합니다. 네네. 새로운 성장 동력이 이제는 재벌 중심이 아니라 기술 기반형 중소벤처 기업이 되어야 하고 네네. 그걸 만드는데 가장 지금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이 금융이 지나치게 안정 위주로 융자 위주로 가계금융 위주로 되고 있어서 이것을 기업금융의 분야를 키우고 지원 방법도 융자에서 투자로 가게 하고 그러려면 은행 중심의 금융산업을 자본시장 중심으로 즉 증권회사라든가 자산운용회사의 좋은 인력과 자본이 더 배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네네. 혁신하는 일이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위원님, 저희가 좀 시간이 많지가 않아가지고요. 예, 좀 몇 가지 질문을 좀 빠르게 드려보겠습니다. 낙수 효과보다 분수 효과를 좀 기대했던 것이 제대로 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지적 하에서 최저임금 인상 이슈는 여전히 지금도 거론되고 있는 문제점 가운데 하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최저임금을 당초 정부가 예상했던 대로 올리실 건가요? 아니면 야당의 주장대로 최저임금 시행 전면 유보토록 하겠다. 이런 입장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야당도
지난 대선 과정에서 최저임금을 10,000원, 시급 10,000원으로 올리는 일에는 모든 후보들이 다 공약을 내놨었죠. 네네. 다만 그 시행 시기를 3년으로 할 거냐, 5년으로 할 거냐, 이렇게 차이가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10,000원을 무리하게 올리지 않고 단계적으로 하겠다고 이미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여야 간에 전체적으로 국민에게 대한 약속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네네. 다만 그 시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네네. 지금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그 세제를 빨리 보완해서 EITC 근로장려 세제를 대폭 확대하고 네네. 또 일자리 안정자금을 더 늘려서 그것을 현장에서 잘 집행해서 소득주도 성장 초기에 최저임금 인상 초기에 나타나는 현장의 문제를 빨리 보완하는 일에 여야가 협력하는 것이 저는 가장 시급하고 네네. 또 현실에 맞는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병준 그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 어제 아이노믹스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제이노믹스를 의식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제가 그 내용을 발표된 내용을 보니까요. 큰 틀에서 보면 포용적 혁신 성장 네네. 이와 방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그 실천 정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강조점의 차이는 있더구만요. 그래서 네네. 이 문제야말로 여야정이 서로 합의한 문재인 대통령과 합의한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서 경제정책의 방향에 관해서 충분히 서로 토론하고 소통하면은 많은 공감대를 만들 수 있고 그런 과정에서 적어도 경제와 민생 문제와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그 정쟁의 대상으로 싸울 일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서로의 정책의 차이를 통해서 서로 소통해서 거기서 합의점을 만들어 실천하는 것이 성숙한 선진 정치의 모습이고 이것을 지금 보여주기를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그 탄력 근로제 관련해서는 그 문재인 대통령하고 여야 원내대표들이 만나서 합의를 이뤘는데요. 노동계 반발이 굉장히 심합니다. 이런 가운데서 박원순 시장은 탄력 근로제 확대 반대 시위에 참여를 또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같은 상황을 어떻게 앞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우리 경제가 국민들이 걱정하는 수준으로 매우 어렵죠. 그런데 이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진 데는 많은 전문가들의 시각이 지난 20년간 고속 성장과 민주주의를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취하는 과정에서 네네. 재벌이라고 하는 기득권 계층과 함께 노조도 상당히 잘못된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 예. 그래서 특히 탄력 근로제 같은 것은 엔지니어링 업종이라든가 컨설팅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에서 3개월 내에 탄력 근로제는 실제로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네네. 그래서 선진국들도 업종별로 6개월에서 1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건 모든 것이 서로 불신에서 비롯되거든요. 예. 그래서 여야정, 잘 협의하고 그리고 이 불신을 서로 돌고 충분히 대화하고 소통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노사경정 협의체를 통해서 네네. 이 문제는 충분히 저는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네네. 노동계에서도 지나치게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런 기득권을 고집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원순 시장이 시위에 참여하는 것이 적절했다고 보시나요? 그럼? 글쎄 저는 그 소리는 처음 들었는데 무슨 뜻에서 참여했는지 알아봐야 되겠군요. 네네. 이게 탄력 근로제라는 것이 워낙 그 근로의 질 또는 임금과 관련된 이슈인데 이 같은 그 의견 통일이 여당 내에서조차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탄력 근로제에 대해서 노동계가 걱정하는 것은 우리 대기업들이 종전에 보면 여러 가지 규정을 악용해서 결국은 근로시간을 또 연장하는 수단으로 잘못 쓰일 것이다라는 의심과 걱정 때문이거든요. 네네. 그거를 막을 수 있는 장치를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면 되는 일이지. 그러나 대부분의 글로벌 스탠다드가 탄력 근로제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그 운영 기간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 점에서 저는 노동계가 이 부분은 지나치게 걱정하지 말고 서로 대화하고 협력해서 양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그 기자회견도 많은 분들이 지켜보셨습니다. 과거 그 전대에서 의원께서 언급하셨던 대통령과 당의 부담이 되니까 이재명 지사가 결단을 했어야 한다. 뭐 이런 그 얘기도 있으셨고요. 어떤 생각 어제 하셨는지요? 기본적으로 제 생각은 이미 전당대회 때 말씀을
있고요. 네네.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이재명 지사가 그걸 선택하지 않았고요. 지금 경찰의 수사 단계가 끝났는데 검찰의 판단, 법원의 판단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문제가 결코 당의 분열 요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이제 수사기관의 결과가 확정되고 법원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네네. 이 문제에 대해서 당의 그 지도부에다가 맡겨놓고 네네. 개개인이 어떤 생각을 하고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그보다 더 중요한 현안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예. 예산안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인지 이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지사가 탈당을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안 한다면은 출당 조치를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당이 지금 수사의 첫 단계에서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네네. 제가 개진한 것과 같이 그것은 이재명 지사가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경기도의 도정의 책임을 맡고 끌고 가야 하기 때문에 당이 어떤 분열 요인을 증가시키는 결정을 성급히 내리는 것은 네네. 지금 시점에서는 또 많은 문제를 만들 수 있고 오히려 분열 요인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의원께서는 탈당을 권유하셨었지 않습니까? 그때 생각도 여전하신가요? 그것은 이제 전당대회 전에 네네. 그런 것은 서영교 의원이 좋은 선례가 있었던 것처럼 네네. 이재명 지사에게 권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 이재명 지사가 그걸 선택하지 않았으니까 그 이야기는 자꾸 해봐야 그 의미가 없겠죠. 이해찬 대표에 대한 그 야당 공격이 관련해서 좀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약점 잡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고요. 네네. 다만 이제 우리 당의 지도부가 걱정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서 당선이 된 후보, 도정의 책임을 맡고 1,300만 경기도민을 위해서 나름 열심히 일하고 있는 후보인데, 현직 지사인데, 네네. 그 재판 결과, 조사 결과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닌 상태에서 예. 첫 단계 경찰 수사만 가지고 어떤 판단을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안 맞는다. 네네. 좀 더 기다려봐야 된다 하는 생각이고, 또는 우리 사회가 이런 논의는 일단 사법 절차의 진행에 맡겨두고. 네네.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서 또 노사정 대화를 통해서 당면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들 또 예산안 그쪽에 집중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찰이 진실보다 권력을 선택했다라는 이재명 도지사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글쎄요. 그것은 본인이 그렇게 느꼈다는 얘기인가 본데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어떻게 느끼냐가 중요하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국제경제자문위원회를 의장을 맡고 있는 김진표 의장이었습니다. 1부 마치고 2부에 돌아오죠.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예, 사법농단 사태의 후유증이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법관들이 법관을 탄핵해달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관련된 이슈를요, 천정배 의원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죠.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네, 어제 열린 전국 법관 대표회의에서 탄핵 촉구가 결의가 됐습니다. 이 사법부에서 이 같은 사례가 나온 것이 지극히 이례적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전직 대법관이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모습을 국민들이 바라다 봐야 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사법행정권 남용을 했다는, 그리고 재판 개입의 혐의를 받고 있는 박병대 전 대법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한 것인데요. 사법농단 사태의 후유증이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참여정부의 법무장관을 지내셨죠. 민주평화당의 천정배 의원을 연결해서 관련된 이슈를 좀 하나하나 물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천정배입니다. 네, 어제 그 박병대 대법관 검찰 출석 장면을 보시면서
의원이시면서 동시에 법무부 장관을 지내셨으면서 어떠한 좀 느낌이 드셨나요? 예, 참으로 안타까운 장면이었죠. 사실 우리 사법부가 또한 우리 국민의 자유와 인권 그리고 우리 사회 정의가 심각한 지금 위험에 처해 있다 이런 것을 확인해 주는 장면이었다고 봤습니다. 네네. 안타까운 장면이죠. 과거에도 사실은 법관이 극히 드물지만은 개인 비리나 이런 혐의를 받은 적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이번에는 대법관이 그것도 그동안 법조계에서 신망이 매우 높고 또 유력한 대법원장 후보이기도 했어요. 네네. 이런 대법관이 그 고유 직무에 관해서 대규모로 조직적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네. 정말 참담한 일이지요. 사실은 법관은 국민의 재산, 자유, 경우에 따른 생명까지도 뺏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분들 아닙니까? 네네. 예, 다시는 이런 일들, 사법농단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예, 다시는 사법농단 사태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는 말씀하셨고 그 연장선상에서 역할을 해야 할 특별재판부 설치에 관련된 그 질문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숨어서 위헌을 주장하지 말아라, 방안을 제시하라 이런 말씀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우선 그 문제가 왜 심각한지는 다들 알고 계시지요. 네네. 그러니까 재판이 워낙 많은 그 법관들이 지금 앞으로 사법 처리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동료였던 또는 그 후배, 선배였던 법관들이 과연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겠느냐. 네네. 그러니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 법관들을 좀 선별해서 특별재판부를 만들자. 이런 이제 입법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이 법도 이제 발의돼 있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사법부 이제 대법원 측에서 위헌이다 이런 주장을 한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 대법원이 형식적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은 왜 이런 특별법을 만들겠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자기 성찰이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요. 예. 네. 그래서 대법원 특히 대법원장과 그 수뇌부가 앞장서서 어떻게 앞으로 이 이른바 사법농단의 전현직 법관들에 대한 재판을 네네. 그분들이 피고인 재판을 아주 공정하게 이거는 아무리 우리 동료였다 하더라도 네. 그런 거 관계없이 사심 없이 공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는 네네. 그런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점이 굉장히 미흡해 보이지요. 네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고요. 네. 또 어제 그 전국 법관 대표 회의에서도 아마 그런 걱정이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좀 방안이 나와야 합니다. 예, 어제 전국 법관 대표회의 열렸습니다. 예, 탄핵 촉구가 결의가 됐는데요. 이제 공이 국회로 넘어온다고 했을 때 국회에서는 각 당의 입장이 서로 다를 텐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예, 아직 그 문제가 본격 국회 내에서 논의가 안 되고 있으니까 네네. 속단은 이릅니다만은 그러나 아마 많은 정당이나 의원들이 공감을 가질 거로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 점은 좀 더 지켜보고 또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저는 이번에 반드시 탄핵 소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왜냐하면은, 법관이, 사법농단이라는 것은 법관이 자기 직무를 그야말로, 무너뜨리고, 스스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포기하면서, 그 헌법 위반. 네네. 지금 어제 법관 대표회의를 보면은,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라는 데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스스로들도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를 한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중대한 헌법 행위를 한 법관에 대해서는 지금 헌법이 탄핵으로 파면하도록 하게 돼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 헌법상의 절차를 제대로 밟아야 한다. 잘못을 저지른, 더구나 그 직무상 심각한 잘못을 저지른 사법부의 법관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그 헌법 위반 행위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제재를 가하는 것. 이게 탄핵인데요. 그런 정식 절차에 의해서 해결을 시켜야만이 앞으로도 이런 사법농단 행위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역사의 교훈으로도 삼아야 될 것이고요. 네네. 마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있음으로써
어떤 그 대통령의 위법 행위가 확인되고 네네. 앞으로 이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줄였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 박근혜 정권에서 그 사법부마저도 장악하려고 한 것이 바로 사법농단의 근본 원인이다. 이런 말씀 과거 저희 2%에 출연하셨을 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예. 그 시기에 그 재판 예. 그리고 판결 결과 이런 것에 대한 재조사라든가 재심 이런 것이 가능한 건가요? 예를 들자면 전교조 법의 노조 처분이라든가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배소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시 재조사 또는 재심할 수가 있는 것인가요? 그 상당히 이제 곤혹스러운 문제지요. 네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예컨대 지금 전교조 관련 판결 재판에 관해서 네네. 어떤 법원의 어떤 선배라든가 고위법관 측으로부터 뭐 압력 같은 걸 받았다고 했을 때 실제로 그 압력에 굴해서 재판했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논란이 벌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현행법으로는 이제 법관이 직무상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고 뭐 확정 판결이 나오면은 그건 재심 사유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건 재심이 현재 가능한데요. 예. 영향을 이제 받았을 것이라 이런 의혹만 있는 정도. 그러나 구체적으로 그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압력을 넣은 사람들은 앞으로 아마 처벌을 받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네네. 일단 그 압력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그러면서 재판을 했던 분들이 그 재판을 전적으로 다시 재심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현행법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돼 있습니다. 예, 예. 이 점에 관해서는 앞으로 우리 사회에 더 논의가 있고 좋은 지혜를 모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한 가지 어제 상황에 연관된 문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부인 김혜경 씨, 해경궁 김 씨에 대한 그 트위터 계정 조사를 좀 떠들썩했습니다. 이 과정을 좀 지켜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져주셨는지요? 예, 그 사건은 우선 이 지사 측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네. 현재로서는 어느 쪽으로도 예단하는 일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네네. 예, 앞으로 검찰 또 기소가 된다면 법원이 예. 증거를 면밀히 공정하게 또 신중하게 검토해서 판단해야 할 사안이어서요. 예. 지금으로서는 저로서도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예. 다만 이제 경찰의 수사 태도에 대해서는 한 가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네네. 여권의 주류라고 할 수 있는 김경수 경남지사 건에 대해서는 경찰이 매우 엉성하게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때 비난도 많이 받았는데 그 반면에 여권의 비주류라고 볼 수 있는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는 훨씬 가혹하게 수사를 했어요. 네네. 이렇게 경찰이나 검찰이 편파적인 태도로 수사하는 것, 이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당사자가 경찰이 진실보다 권력을 선택했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니까 그 점에 관해서 아주 공감이 가는 측면이 있지요. 네네. 공감이 가는 측면이 있다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경찰의 그 수사 잣대가 상황에 따라 그렇습니다. 다르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같은 여권의 거물 인사에 대해서도 우리 잣대가 다른데. 네네. 그 반대로 무슨 야권이라든가, 권력위에서 먼 약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네네. 것들이 이제 사실은 짐작되는 거죠. 예. 권력을 선택했다 하는데 그 권력이 뭐를 가리키고 있을까요? 아니, 그렇게까지, 의문인가요?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는 우선, 앞으로, 결국 증거에 의한 사실 인정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지사 측에서 이걸 아예 그걸 경찰 수사 결과를 인정하고 나온다면은 문제가 다르지만은 그렇지 네네. 않고 지금 이제 앞으로 치열한 공방이 예정되고 있으니까요. 네네. 결국은 드러난 증거, 또 앞으로 경찰도 현재로서는 법정에다 결정적인 증거를 내겠다 이런 예. 주장을 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잖아요. 네네. 이런 것들을 실제로 그런 증거를 보고 판단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처리 앞두고 국회가 지금 공전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거 어떻게 풀어 나가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예산안은 다른 것과 연계할 일이 아니죠. 네네. 국회가 저도 국회 구성원으로서 매우 송구합니다만은 예.
국회가 아무리 이런저런 정치적 그 사안을 가지고 대치한다 하더라도 국가 예산에 관해서만큼은 그런 태도를 벗어나서 신속하게 심사하고 법정 기간이 12월 2일인데 예. 그래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 법정 기간 내 또는 뭐 현재로서는 그것이 지키기 어렵다 하더라도 조속하게 심사하고 확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특히 여당과 또 제1야당 자유한국당 수뇌부들의 어떤 각성을 촉구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이었습니다. 8시 뉴스 듣고 돌아오겠습니다.